안녕하십니까. 영성평론가 부코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주풀이는 없었다. 한 인간의 사주풀이인가, 한 기업의 종목 분석인가, 거기를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논란이 많죠. 논란이 많은데 빅뱅의 승리가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빅뱅에서 빅뱅을 키웠던 그 스승이 이제 양현석이 되겠죠. 그래서 그 기업조차도 지금 빅뱅으로 흥하고 빅뱅으로 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는 승리 사주를 분석했는데 오늘은 회장님이죠. 대표는 그 동생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주를 뽑아봤습니다. 뽑아서 기운년, 정축월, 기축일, 을축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라는 것은 참 재밌고 묘합니다. 이걸 마중물 같은 거죠. 이걸 하나 가지고 뭐 파헤쳐 나가면 끝도 없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시간이 길 것 같습니다. 이 분석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양군이죠. 양군 서태지와 아이들에서 애칭이었죠. 서태지와 아이들 애칭. 그래서 관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상.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주와 관상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70%밖에 못 봅니다. 사주로 우리가 인간을 볼 때 70%밖에 못 보니까 나머지 부분을 그 사람의 영혼의 질량을 보든가 관상을 보든가 눈빛을 봐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파헤쳐 나가는 거죠. 자,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방송에 나올 때도 보면 아시겠지만 항상 이게 모자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모자를 쓰시고 삐딱하게 하면서 입꼬리는 굉장히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시니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팔짱을 끼면서 굉장히 시니컬하고 냉소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대한민국 지금 자본주의 살고 있는 대부분 남성들이 이러한 성향을 가졌다라는 거죠. 관상이 약간 입꼬리가 삐뚤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치우쳐졌다, 내 생각이 치우쳐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자를 쓴다는 것은 뭐냐면 그 심리가 깔려 있는데 이제 감출라는 거야. 옛날에 뭐냐면 머리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모자 쓴다고 많이 놀림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자 쓰면 더 빠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이마를 열어놔야지만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마를 감추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모자를 쓰고 길을 이렇게 막았다라는 것은 자기만의 세상에 빠졌고 귀찮다라는 것을 은근슬쩍 표현한다라는 게 뭐냐면 그런 하늘의 복을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자를 쓰면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자를 쓰면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마음인데 이게 대표적인 게 조선시대에 나오는데 조선시대 유명한 김삿갓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삿갓을 쓴 이유는 요즘에 애들이 패드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패드립. 근데 이분 같은 경우 김삿갓이라는 이분은 패드립의 달인이었어요. 엄청 달인이어가지고 시험 자원고죄를 받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진사 시험인가요? 무슨 시험을 보러 갔는데 어떤 누군가가 성을 버리고 항복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논술하시오 했는데 김삿갓이 엄청나게 그냥 패드립을 써가지고 자원급제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어머니한테 보여줬던 순간 어머니께서 뭘 말씀드렸냐면 네 아버지다라고 말씀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나게 패드립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것을 알고 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삿갓을 뜨고 이제 떠났는데 이제 삿갓을 쓰게 된 계기가 뭐냐면 하늘이 부끄러워서 도저히 하늘을 볼 수 없다라는 상징이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해서 드린다면 이 모자를 쓰면 왜 안 좋냐? 내가 감춘다라는 거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보면 시커먼 모자를 쓰고 깊게 눌러 쓰면서 눈을 안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교 같은 경우도 빨간 모자를 쓰면서 눈을 안 보여주면서 목소리를 깔면서 그렇게 군대 올빼미 하면서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모자를 쓰는데 방송에 나와서 모자를 쓴다는 것은 뭐냐면 방송을 지켜보시는 분들이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인데 하느님한테
보여주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 귀찮성이 그 굉장히 깔려 있다라는 거죠 자체가. 그러니까 머리도 꾸며야 되고 화장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하고 굳이 내가 그렇게 그런 사람들한테 뭐 예절을 보여줘야 되겠냐라는 싶은 그런 심리가 깔려 있는 거죠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모자를 쓴다라는 게 참 제가 만약에 모자를 쓰고 방송한다면 멋있을 수도 있지만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 가면을 쓰고 방송한다는 건 똑같은 거죠. 요즘에 보니까 가면 쓰고 방송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심리는 자기가 자기 누구를 까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들보를 보기 싫고 남의 들보는 잘 본다라는 그런 심리에 또 깔려 있습니다. 그 남을 잘 까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라는 거죠. IQ가 한 300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IQ 300대면서 이제 이런 특성이 약간 이제 자기가 시니컬하게 만들고 시니컬한 그런 기운 때문에 이렇게 삐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이 삐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관상적으로 볼 때 하관이 예를 들어서 조커 같이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이게 발달돼 있고 그래서 보스로서는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하관이 발달됐습니다. 하관이 발달돼야지만 어떤 조직이 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굉장히 날카로운데 이 날카로운 눈빛이 꼭 호랑이 눈빛 같은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 사주에는 호랑이 기운은 없고 정축에 백호대살 기운이 있다라는 거죠. 백호대살 기운. 그러니까 정축이 이제 백호대살 기운이니까 약간 그 정축이 꼭 그런 게 아니지만 그런 살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기축, 정축, 을축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비인살이라고 합니다. 비인살. 그런데 일단 비인살은 아주 빨라요. 굉장히 빠르고 속전속결을 하고 쉽게 뭐 꺼지고 일할 때는 되게 열성적으로 일하고 집중력도 되게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다만 단점이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실증을 내고 쉽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할 때 돼? 쉽게 한다라는 거죠. 저거 하면 쉽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도적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되냐면 문어발시 확장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축이라든가 축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 하나의 돈을 받으면 그거 하나 가지고 집중과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무분별적으로 문어발 확장을 한다라는 거죠. 문어발 확장하면서 어떻게 하냐 그 많은 사업이 잘 되느냐?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분석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사주의 기운 따라서 이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옆에 끝에 보시면 이게 서태지 사주인데 서태지 사주는 그 임수가 엄청나게 많죠. 그 다음에 자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물바다의 형국이고 여기는 이제 흙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궁합으로서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저기는 지혜를 가졌고 그러니까 물은 돈을 뜻합니다. 물은 그 양현석 사주에서 봤을 때 그 서태지 사주는 물을 뜻하는데 돈을 뜻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궁합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31세부터 41세 대원이 오면 개수하고 임수가 들어오는데 뭐냐면 이 흙 안에서 그 재성이 들어오는데 편재 31세부터 41세 편재 우연하게 큰 돈이 들어오고 41세부터는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고 그런 과정인데 51세부터는 그 수기운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지금 현재 나이가 50세인데 지금부터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대운 때문에는 미토 대운이 벌어집니다. 미토 대운이 벌어지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축미충이 발생돼가지고 여기 있는 축들이 전부 다 깨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축이라는 게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데 여기 축들이 전부 다 날아간다는 거죠. 축미충이 걸려서 축미충 걸리니까 월지, 일지, 시지까지 해서 초토화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 금고가 깨져버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그 앞으로 대운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그래서 관상에서 사주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 쓴 이유 나오고 이제 자 오늘 지금 YG 엔터테인먼트죠? YG 엔터테인먼트 지금 벌써 아침에 제일 오늘이 3월 8일입니다. 첫 번째 1순위 지금 실시간 검색 1순위가 단독 보도 승리 그 페이프 컴퍼니 운영했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자체가 지금 뉴스에 나온 겁니다. 뉴스에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전 모릅니다. 자체. 그래서 그렇게 있습니다. 자체가. 그래서 오늘 일단은 YG 엔터테인먼트
그 원래는 농담식으로 얘기한다면 이 YG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YG 파마스티컬스 그러죠. 파마스티컬스. 예. 자, 오늘 지금 현재 50원 오른 48,000원에 지금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차트를 보시면 제가 차트를 이렇게 뽑아놨는데, 차트를 뽑아놨습니다. 뽑아놨는데 잘 안 보실 건데 이따가 제가 편집할 때 차트 잘 올려드리는데, 지금 현재 지금 그 4만원 선, 4만원 선이 이제 지금 A 날짜가 지금 A 날짜에 주주총회 개최 사유 신고를 했습니다. 3월 6일날 해서 이제 조만간 주총이 일어납니다. 지금 보시면 4만원 선을 지금 간당간당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마도 4만원 선이 깨져버리면 투매가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상황이고,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4만원이 밀리면 전저점 33,800원까지 쭉쭉쭉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멘붕이 오겠죠, 자체가.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상장회사는 대표이사 양민석입니다. 양현석 동생입니다. 자, 제가 수많은 기업들도 많이 봤는데, 조사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우리나라만 웃긴 게 다 아닌데, 사장하는 거요. 여러분, CEO 하는 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친구를 잘 만나면 CEO하고, 부모님을 잘 만나면 CEO하고, 형을 잘 만나면 CEO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난다 긴다 뭐 똑똑해가지고 내가 창업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창업한 사람이 있죠. 그 초창기 창업한 사람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가족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거는 역사상으로 중국 역사를 봤을 때도 그렇고 모든 역사를 봤을 때도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창업자가 어느 정도 일궈 놓으면 다음번에 온 사람들이 그걸 맡아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문 경영인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식구를 도입한다라는 거죠. 전문 식구를 도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제갈공명처럼 밖에서 산전수전 공전을 하는 것이고, 실력 없는 사람들은 부모 잘 만나거나 뭐 잘 만나면 뭐 이렇게 돈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그 사업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깊숙하게 들어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지만 정말 여기 투자할 가치가 있는 기업이냐 아닌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선배 보시면 이제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코드 코스메 화장품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적자가 엄청납니다. 아마도 지금 보시면 제가 2017년 8월 24일 날 2년 전에 이제 나온 기사인데요. 이제 머니투데이 나온 건데, YG 엔터가 사업 확정에다가 삐걱 건다는 점. YG 플러스 적자 누적이다 이렇게 됩니다. YG 플러스 그 당시의 뉴스네요. 순손실 24억, 15억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코드 코스메 인터내셔널 화장품 지분 비율이 72%인데, 그 다음에 YG 스포츠, YG K 플러스, 외식 차인 프랜차이즈, 금융 투자까지 해가지고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이들은 문제를 전부 다 개선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코드 코스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쉽게 설명해 드린다면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YG 엔터테인먼트 지배 구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지배 구조가 있는데, 지금 많이 벌렸어요. 문어발식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YG 푸드, 요식업이 뛰어들었다는 거. 요식업 엔터테인먼트가. 그 다음에 뭐였죠? 화장품 사업 뛰어들었는데, 아마도 이게 사드 이전에 중국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화장품을 막 싹쓸이하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 화장품이 붐이 일어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너도나도 도구나 카우나 다 뛰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뛰어들었는데 지금 전부 다 명동에 다 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장품 업계가. 그러니까 이게 항상 다리 차면 기우는데, 사람들이 그거 모르고 성공하고 있으면 막 달려가는데, 다 덩달아 달려들어. 돈이 될 것이라 달려가는데, 그 당시는 될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그게 전부 다 뭐였냐? 불나방 시야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시야를 버려야 됩니다. 남들이 가는 곳에 가면 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뉴스에 보시면 잘 나갔던 동네 지금 전부 다 임대 폭등에다가 수식타산이 안 번져서 전부 다 임대 내놓고 지금 거리가 황폐해진 거리가 됐는데, 굉장하게 임대료가 올라가고 뭐 장사도 안 되고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다 철수하는 상황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회사를 운영하려면 계속 수입원이 발생돼야 되는데 돈은 남아 돌고 수입원을 발생하게 되니까 무리하게 다른 사업 그러니까 광고 사업이라든가 뭐 요식 사업이라든가 뭐 많이 뛰어드는데 요식 사업이요. 대기업도 뛰어들어도 힘든 게 요식 사업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뛰어들었다가 다 울고 나가는 게 요식 사업입니다. 요식 사업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요즘에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 가게에서 자기 식구들이 해서 그냥 그 최상의 서비스를 해야지 겨우 살아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뭐 이렇게 럭셔리하게 해서 직원 고용해서 고용해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돈을 벌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임대료가 비싸가지고 지금 여기 무슨 2015년도에 홍대 삼거리 푸주간 매장, 그러니까 푸주간이니까 고깃집이겠죠. 뭐 그다음에 명동 YG 리퍼블릭 북한 매장을 오픈했는데 명동에 위치했으니까 월세가 장난이 아니겠죠. 그다음에 호텔 28에 쓰리버즈 트라토리아도 이렇게 있고 이게 보기에는 음식 맛은 인정받으나 회사의 전반적인 수익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은 여러분들 식당 가면 다 맛은 다 평준화 이상이 됐습니다. 이상이 돼가지고 맛으로 승부하는 시대가 아니라 뭐 많이 했는데 문제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부 다 어렵다라는 거죠 사업이. 그래서 이름도 잘 지어야 되는데 코스메드 인터내셔널은 2014년도 10월 문사시란 브랜드를 런칭했고 싱가포르로 말레이시아, 홍콩 매장에 냈는데 외형은 커지고 있으나 수익성 측면에서 마케팅 비용 때문에 전반적인 실질적인 개선의 기미가 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회사에서 보면 YG라는 회사가 또 다 상장돼 있는 것 같아요. YG 플러스가 있네요. YG 플러스 아주 그냥 엄청나게 이제 거래도 없고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냥 자체가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뭐 2,000원 선에 2,090원의 선에 움직이고 있고 뭐 뭘로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골프 사업을 했는데 골프 사업 부킹뿐만 아니라 골프장, 연습장, 위탁 운영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 너무 지금 사업이 여러분들 단순히 볼 때는 YG 엔터테인먼트가 이게 뭐랄까 단순히 연예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되는 모든 사업을 자기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안 된다라는 거죠. 적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델 매니지먼트도 수익을 못 내고 있고 지금 YG 스포츠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96억인데 수익성이 1억 원도 안 된다라는 거죠. 일반 연봉도 안 나온 월급도 안 나온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참 이렇게 그다음에 YG K 플러스만 정상적인 실적 매출 74억에서 순이익 8억 정도 나오고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아니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무분별하게 확장을 했느냐 이게 자본주의 병폐라는 거죠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 사주 팔자 구조에서 보시면 여기서 기토라는 게 뭐냐면 기토가 뭐냐면 이제 사진 떼우겠습니다. 그거 사는데 뭐 자체가 있는데 그거도 떼고 이 기축이라는 게 뭐냐면 정축 기축이 뭐냐면 이 기축이라는 게 뭐냐면 명필입니다. 명필. 이게 뭐냐면 이 기가 오리를 상징해요. 오리. 여러분 오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하늘을 날 수 있고 물 위를 헤엄칠 수 있고 또 육상에서 걸어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능이죠. 본인은 만능이라 생각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걷는 게 뒤뚱뒤뚱하고 헤엄치는 거는 그냥 물속에서 이렇게 헤엄치고 날아가는 것도 날아가는데 어느 분야에서도 탁월하지 않는데 그 세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 오리의 형상인 거죠. 이게 기토가 이렇게 왜냐면 양분이 많은 토양이기도 하지만 재능이 많기도 하지만 영양분이 많기도 하지만 그게 단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리가요 얼마나 웃기냐면 이 오리가 호랑이를 만났을 때 호랑이를 우습게 보는 게 오리예요. 왜냐면 호랑이는 날지도 못하고 헤엄도 못 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자기가 아주 최고라는 그런 인식이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고가 아닌데 최고가 되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는 거죠. 기토의 입 중에.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게 축이 있다 그러면 이게 축이 있다면 이게 뭐라면은 을기사축이라고 했습니다. 을기사축이 뭐냐면 여기 을하고 축토하고 기토하고 사화하고도 그다음 축도 이게 뭐냐면 곡각살이라고 그래요. 곡각살. 이게 뭐냐면 관절에 무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관절이 좋아가지고 춤을 잘 췄지 않습니까? 아주 춤의 달인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 되냐면 이제 이런 그 곡각살로 인해서 관절이 이게 상한다라는 거죠. 이게 뼈가 부러진다라는 거죠. 자체가. 근데 이게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51세 대운에 이런 충을 받아버리면 관절이라든가 뼈라든가 뭐가 부러진다라는 거죠. 자체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곡각살이라는 게 아주. 그래서 이 을이 있는데 잘 보세요. 왜 을목이 곡각살이냐? 이게 보시면 이게 각이 있습니다. 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각이 있기 때문에 각이 부러진다는 건데 간단합니다. 축토 같은 경우 왜 부러지냐면 여러분들 겨울에 축월에 돌아다니면요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부러지고 겨울에 축구하면 부러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을목은 왜 부러지냐? 을목을 가진 사람들은 돌아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어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충을 받으면 이제 돌아다니다가 다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겨울에 돌아다니다니 을축 같은 경우는 그 물상이 겨울에 꽃을 피우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뿌리를 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겨울에 돌아다니다가 뼈가 부러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사주에서 보면 병화가 없어요. 그러면 정화밖에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달빛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밤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밤의 세계. 그러니까 이 인자는 이렇게 뭐냐면 양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밤의 세계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그런 사업이 클럽 같은 거죠. 아까도 했지만 밤에 예를 들어서 고깃집 한다는 거. 이런 분들이 이 백호대사 이런 분들이 이게 요식업 같은 거 좋아해요. 고깃집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여자 술 좋아하고 그런 거 산업으로 이끌어놨으니까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죠. 병화가 없기 때문에 달빛으로 있기 때문에 약간 음의 성향이 강하고 아까도 모자 쓴 이유도 약간 감추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업계 룰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대표자 어떤 그 소속이다 그러면 내가 밑으로 키우는 연예인이 있으면 키우는 연예인하고 그 사랑을 나눈다는 거는 금기예요. 자체가 만약에 내가 룸사롱 운영하는데 룸사롱 아가씨랑 뭐 연애를 한다는 게 금기예요. 왜냐면 그게 하면 서열이 그 직업 서열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매니지먼트든 어디든 그게 자기가 데리고 있는 토끼는 잡아먹지 않는 게 정설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분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게 자기 자신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룰을 깨진 거죠. 결혼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그 룰을 깨졌기 때문에 약간 이제 모자를 쓰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심리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체가. 그래서 뭐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을기는 신자가 천을기인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여기 저기 임신대운이잖아요. 지금 여태까지 예를 들어서 41세부터 51세 때까지는 천을기인의 영향으로 아주 잘 나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냐면 끝난다라는 거죠. 51세 대운은 여기 지금 운이 마감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이제 이런 서태지 이분을 참 본받을 점이 많아요. 왜 본받을 점이 많냐면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했으면 이제 은퇴를 하는 거죠. 은퇴를 하면서 조용히 살아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계속 언젠가는 계속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무너질 날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그런 그 수많은 그 분야에서 지금 적자 행진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이거를 잘 모르시는 일반 사람들은 그냥 양현석 대표 하면 와 부자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떴을 때 잠깐 그때 그 SM을 넘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식 부자 뭐 1등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와 부자지, 대단하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겉만 보는 거죠. 깊게 들어가서 그 사업까지 보고 재무제표까지 보시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뭐죠? 어느 회사죠? 이게 어느 회사지? 이게 회사 재무제표 보면 이게 지금 뭐야? 하여튼 뭐 파이낸셜 서머리가 있는데 이게 진짜 제가 하도 그러니까 뭐
그 지금 현재 관련 기업이 장난감이니까 그 장난감 같은 거를 만들었던 회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적자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8억 이렇게 나오네요. 68억 마이너스 68억. 여기 보시면 YG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1998년도 2월 24일 날 설립했고 상장은 2011년 그러니까 11월 23일 날 성장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관가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주식 상장하고 이게 엔터테인먼트가 이렇게 양지로 나온 거는 이게 이때밖에 안 나온 거. 옛날에는 완전 음지에 있던 산업이야. 그 매니지먼트 산업이라는 게 연예 기획사라는 게 자체가 그 옛날로 왔던 김두한 시절 가면 그 내가 고자라니 하는 그 사람이 그 깡패하는 사람들이 그 운영했던 거죠 자체가. 뭐 거기서 나옵니다. 그 역사 족보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 현 시점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그 2011년도 돼서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의 양지로 들어가서 이제 SM이라든가 JYP라든가 YG가 이제 양지의 축을 이루면서 하지만 수많은 이름도 없는 그 소속사들 보면 그 행태가 아주 뭐 저리 가라요. 완전 저리 가라요. 그래도 아주 지저분한 곳이에요 자체가. 근데 여기는 이제 양지에 나왔으니까. 근데 나오게 된 계기가 아마도 이게 유튜브 인터넷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에서 이제 강남 스타일 같은 경우는 그 빌보드에서 2위까지 올라오고 지금 그 BTS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진출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만약 유튜브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로 해가지고 국내에서 머물렀던 그 산업이 해외로 번지면서 덩달아서 이렇게 그 산업이 이렇게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운이라는 거야. 내가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운이 좋아가지고 덩달아 올라간 거죠. 올라갔는데 돈이 들어오니까 또 덩달아 가다 보니까 화장품 사업도 있다. 뭐 그다음에 뭐 캐릭터 사업이 있겠다. 뭐 골프 사업이 있겠다. 너도나도 이게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데 거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항상 그 운이 좋게 올라갔을 때는 이제 그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선택을 잘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만 보고 이 사업 저 사업 늘리다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하나의 기업도 운영하기 힘든데 내가 알지도 못한 미지의 산업을 도전한다라는 거예요. 도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업에서 그 수많은 경쟁자들에서 돈으로만으로도 그 돈으로 그런 사업을 이기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체가. 그래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회사는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뭐 좋은데 이게 계엄이 현황 이거 보면 국내 및 일본과 중국 등에서 전 세계 매출이 발생하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빅뱅 등 인기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빅뱅을 보유했는데 빅뱅을 보유한 거 이거 빼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타격이 엄청 큽니다 자체가. 그다음에 그 콘텐츠 관련 상품을 팔고 있고 패션 의류 화장품 사업들 부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아까 전했지만 그 화장품 업계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한테 투자 유치 받아가지고 콘텐츠 제공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빅뱅의 군입대로 공백이 생겨가지고 매출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종속기업의 YG 플러스 부진으로 전년 동기 매출이 감소했다라고 해서 암울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매출 감소와 원가 및 판관비 부담으로 전년 대기 영업이익률이 하락하고 법인세 비용 감소 등으로 인해서 순이익률 역시 하락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콘, 위너, 블랙핑크 등 국내 활동 증가해서 종속기업의 YG 플러스 화장품 사업, 해외 진출 사업 등의 매출 회복을 기대할 가능할 전망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매수를 했는데 뭐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자체가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인터넷 보시면 다 나옵니다. YG 플러스 뭐 다 나옵니다. 뭐 그래서 뭐 하이그랜드, YG USA 뭐 YG 재팬, 프로젝트 트리, 뭐 YG 베이징, 뭐 또 블랙 라벨도 있네요. 블랙 라벨 뭐 그래서 지배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아마도 이게 YG 플러스 실적 추이 뭐 이렇게 보시면 뭐 그렇습니다. 좀 삐걱하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보시면 이거 보시면 이게 대표 이제 양민석 대표 그 얼굴입니다. YG 대표 양현석 대표하고 아주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똑같이 생겼습니다. 참 돈을 벌기 위해서 수많은 기업을 투자하자. 엔터테인먼트 나오고 이거는 지금 어저께 뽑아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현재 지금 양현 대표는 17.33%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가 9.13%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하이 컨설턴트가 8.10% 갖고 있고, 놀랍게도 국민연금공단에서
5.4%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민사 대표가 3.56% 갖고 있습니다. 3.56%. 그리고 뭐 나이가 젊습니다. 젊어요. 대표가 73년도 8월 16일생입니다. 이게 지금 그 종목 분석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명지대학교 출신이고요. 그래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여기 보시면 화장품 외식 종합 광고 대행, 광고물 제작 이렇게 그 회사 그거네요. 그래서 뭐 캐릭터 사업 개발, 패션 브랜드 사업, 화장품 제조 유통, 뭐 YGK 플러스, 코드, 코스메, 메인 인터내셔널, YG 푸드 뭐 하면서 광고 수주 감소가 일어나고 아니 지금 유튜브로 인해서 지금 유튜브의 광고 시장이 굉장히 커졌는데 광고 수주 감소 일어나고 화장품 부진에도 MD 및 외식 사업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매니지먼트 모델 학원 사업의 호조로 전년 대비 외형은 확대됩니다. 지금 이쪽 사업은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YG 엔터테인먼트도 보면 자기가 잘하는 거 위주로 이렇게 지금 학원 사업이라든가 매니지먼트 사업으로 이렇게 증가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대단한 거죠. 참 이게 지금 자고 일어나면 자고 일어날수록 지금 뭐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단독 보도 대문적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아주 지금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클럽 지금 1시간인데 러브 시그널뿐만이 아니었다 하면서 클럽 의혹이 눈덩이처럼 쌓였다면서 지금 스포츠 동아신문에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그 클럽 의혹이 눈덩입니다. 지금 쿠키뉴스에서 실 소유주가 클럽 러브 시그널이 양현석 대표가 이제 확인됐고, 그다음에 이제 승리가 운영한단 말이 아니라 실소유주가 이렇게 되고 동생이 약간 30% 지분 갖고 있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세금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가비어와 상거리 별밤 건물주는 양현석 대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그래서 세금 문제가 이제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밝혀야 될 정도도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지금 승리 홍대클럽 실소유주는 YG 양현석 형제가 이렇게 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늘은 단독 보도한 거 승리 같은 경우는 25일 육군 현역 입대 의경 포기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참 공식 입장입니다. 의경 포기했다고 나오네요. 그다음에 이제 단독으로 나왔죠. 승리가 세운 홍콩 투자회사는 페이프 컴퍼니 글로벌 투자사 이 제목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 파트너 씨, 유모 씨랑 함께 만든 그 유리홀딩스란 것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뭐 그냥 과연 몰랐을까? 근데 방송에 보시면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이라는 게 잘하면 잘할수록 그 고개를 숙이고 벼가 잘하면 잘할수록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말이 새삼 나오는데, 잠깐 제가 그 유튜브로 해서 많이 봤어요. 그동안 승리 화면도 많이 봤는데 잘 나가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양현석 대표를 그냥 공식성상에서 와 까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야, 사람이 돈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배는 게 없구나. 배는 게 없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배는 게 없는 게 뭐냐면 이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보시면 이 토일간이 토가 많으면 토가 과다가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비견이 많다는 얘기죠. 비견이 많다는 건 자기의 주관하고 고집이 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의 사주에서 이 토가 많은 것은 뭘 하느냐? 중개업을 하는 거예요. 토가 많다는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중매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했던 직업 중에서 이제 매니저먼트사가 왜 맞았냐면 그 새로운 신인하고 국민들하고 중간에서 해서 연결시켜주는 그 중개인 역할로 해서 됐다라는 거죠. 이게 토의 영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주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토를 많이 가지신 분들이 이게 무당처럼 신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하늘의 메시지를 땅의 메시지를 연결시켜주는 연결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토의 일주를 가진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이제
그 서태지 씨를 만나가지고 잘 그 바탕을 이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수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혼자 잘할 수가 없는 거거든. 내가 그러니까 그 만약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양현석 대표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춤을 잘 추니까 앨범을 냈는데 망했지 않습니까? 폭망했지 않습니까? 서태지 저분은 뭐 앨범을 내도 잘 나가지 않습니까? 뭐 자기가 만들고 그런 영감적인 지식이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7개월 동안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사람 국민들한테 새롭게 그 파격적으로 나오는 건데 전설적인 사람인데 같이 옆에서 있어서 그 이득을 봤던 거죠. 이득을 봐가지고 나와서 이제 독립을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또 가수를 하려고 했으나 그 재능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알았기 때문에 수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그걸 잘 해가지고 힘을 합해가지고 뭐 진우션이라든가 뭐 휘성, 뭐 검이라든가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을 해가지고 이게 했던 게 잘 맞았고 하다가 보니까 유튜브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가지고 이렇게 성장이 됐고 나중에는 이런 음지의 산업이 양지의 산업으로 와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와서 31대 41세 이렇게 와가지고 좋았다. 그러나 이제 51세 때는 이제 비경이 계속 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충미충으로 이제 대운에서 깨지게 대한 상황에서 밑에서 금고 양분들이 전부 다 충돌되면서 탈탈 털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지금 간단하게 또 이렇게 그 사주 분석을 했습니다. 자 진짜 이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면 누군가 날 떠나보내 한다는 그 사실을.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난 내 삶의 끝을 본 적이 있어. 여러분들 끝을 보게 됩니다. 뭘 알게 되냐면 이런 영성을 공부를 해서 이 사주를 공부하다 보면서 관상을 공부하면서 하다 보면 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끝과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벗어날 방법도 알 수가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그거는 본인이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사주 분석을 했습니다. 사주 분석 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을 많이 번다고 존경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많이 벌려고 이것저것 문화박시 확장을 하는데 확장의 끝은 뭐냐면 파멸이다. 그래서 비인살이 뭐냐면 끝에는 종말에는 파산이다. 아주 무서운 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운을 너무 해가지고 내 기운만 믿고 될 것이다. 이것도 될 것이다. 이것 저것도 될 것이다. 다 하더라도 그게 안 됩니다. 그게 하늘의 뜻이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 옆에 있는 저분의 서태지 분의 사주를 보면서 이게 조용히 세상을 떠나서 조용히 이제 인생을 즐기는 것도 중요한 거죠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전장할 때가 있고 물러날 때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역에 나오죠. 힘차게 올라와서 싸울 때가 있고 일선에 물러나가지고 후학을 양성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때를 아는 사람들이 이게 되는 거고 그 때를 아는 때가 아는 것이 50줄 덜어서 집천명의 시기가 됩니다. 자 이제 곧 집천명의 시기가 되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일 맞이하십시오. 감사합니다.